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오직 예수, 세계 선교라는 설립 이념으로 지성과 영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곳, 바로 월드미션 대학교의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월드미션 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의 디렉터를 맡고 계시는 신선무 교수님, 그리고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김경준 교수님이신데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월드미션 대학교의 소그룹 사역센터와 또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컨퍼런스 및 다양한 행사에 관한 말씀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밖에 비가 내리거든요.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조금 힘들었나요? 네. 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네.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신 교수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과를 가리키고 있는 김경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교수님과 함께 월드미션 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소그룹 사역센터. 뭘 하는 곳인지 대략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청취자분들께 어떤 센터인지 또 이런 센터를 만들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월드미션 대학교가 1989년에 창립돼서 이제 36년째 또 여러 사역자와 또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분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지역 교회와 또 지역 사회와 함께 가고 무엇인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세우는 일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 사역센터입니다. 코비드 이후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교회가 한 80%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코비드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또 소그룹 사역이 많이 힘들게 있는 것이 현황이라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와 소그룹을 활성화하는데 우리 학교가 좀 공헌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소그룹 사역센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소그룹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하루에 유튜브를 몇 시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보통 뭐 한 평균 기독교인들도 한 2시간 본다 그러는데 네네. 사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찬양도 많이 듣고 해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예. 그래서 설교나 예배 많은 부분은 유튜브가 대체를 해주지만은 이 소그룹 사역만은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필요하고 사람들이 찾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교회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참 중요한데요. 그 목회자분 또 교회 사역자, 교육자분들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품어주고 케어해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성도 간의 교제나 나눔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려면 그 소그룹 안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이 교회 차원에서는 소그룹 사역에 대한 철학과 그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뭐 잘 되는 모델을 갖다가 우리 교회도 해보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네. 예, 뭐 세미나 가서 듣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자기 교회와 현황에 맞는 그런 소그룹을 개발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전 동시에 우리 소그룹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많이 지치시는데 소그룹 사역자들을 우리 사역의 도구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목적이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자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돌보고
예, 그래야지 건강한 소그룹 사역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전 소그룹 사역자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소그룹 지도자들 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든든하게 바치는 게 바로 소그룹 사역자들, 소그룹 안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다. 네. 그들이 실질적인 교회 안의 플레이어자, 교회를 바치는 든든한 기둥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예. 이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이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소그룹 사역센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배경으로 소그룹 사역센터가 오픈이 되었고 또 이 센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컨퍼런스인가요? 네, 저희가 우리 소그룹 사역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고요. 그래서 소그룹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먼저 그 소그룹과에 관련된 논문을 좀 작성하시도록 논문을 의뢰하고 그래서 그 논문을 쓰신 것을 가지고 우리 소그룹 컨퍼런스 때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컨퍼런스가 3월 27일 목요일 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줌으로 우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요. 이번 컨퍼런스의 전체 주제는 소그룹 사역에서의 정신건강과 코칭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 속에서 정신건강과 코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소그룹 사역 속에서의 정신건강은 오늘 우리 같이 와주신 우리 김경준 교수님께서 논문을 써주셨고요. 그래서 네. 발제를 해주실 것이고 소그룹 사역 속에서의 코칭은 한국에서 그 코칭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 윤재병 박사님. 예, 박사님을 논문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은혜를 기반으로 한 코칭 그렇게 논문을 쓰셔서 그것을 발제해 주실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컨퍼런스 때 좀 모범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 소개를 해주는 것을 하는데 올해는 그 한국의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전호 목사님을 모시고 지역 교회 속에서의 코칭. 우리 그 이전호 목사님이 충신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코칭 사역을 도입해서 많이 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역자들 다 코칭 훈련 시키시고 그런 사역을 디벨로프 하셨고 설교도 코칭식으로 하시고 부교육자 훈련도 코칭으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 많이 실행하시고 열매를 맺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전호 목사님의 그 사역을 소개해 주는 시간을 2시간 그래서 논문 발표 1시간씩 2개 또 이전호 목사님 사역 소개 2시간에서 4시간 우리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가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3월 27일 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 줌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지역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역에 상관없이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미국의 다른 주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컨퍼런스 지금 말씀해 주신 주제가요. 교회 소그룹 사역 안에서의 정신건강 그리고 또 소그룹 사역에서의 코칭, 지역교회 속에서의 코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또 코칭은 좀 요즘 핫한 대세잖아요. 그래서 네네. 또 실질적인 사례를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실 우리 김경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주제가 교회 소그룹 사역에서의 정신 건강이거든요. 네. 주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나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과 우울 이러한 증상들이 그 팬데믹 이전에도 많았지만 그 이후에 거의 30-40%씩 막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뤄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별로 증가한 게 없어요. 오히려 팬데믹 기간은 더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일반 그 세큘러 세계에서도 이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리소스가 부족한데요. 우리 크리스찬 쪽에서는 더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역할이 우리 성도들을 올바르게 성숙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교회가 정신건강 사역을 하는 게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물음을 좀 제가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신학의 교회론 쪽으로 그 정신건강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일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검증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역시 이것은 교회가 신학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논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논증을 했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 큰 교회 같으면은 자원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상담한 박사님도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상담부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상담소가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큰 교회는 그런 게 설치가 가능하고 펀드도 많고 그러니까 좋은 분들 모셔다가 상담 그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의 그런 상담 사역은 이 상담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중관계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거든요. 같은 교회 성도이면서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는 이게 이중관계에 해당이 되어서 상담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상담실에 찾아오면 그 사람을 상담할 때는 내가 벌써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네네. 이게 상당히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편견이 들어가니까. 편견이 벌써 다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서는 그런 이중관계를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윤리적으로. 네. 근데 한 300-400명 되는 그런 교회 정도 사이즈면은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큰 교회 1000명씩 되는 교회는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교회 예배 그 분들만 아시는 분만 알고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찬스가 많지만 좀 사이즈가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사역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상담실을 실제로 오픈하고 하는 것이 리소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정식적으로 상담소를 오픈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역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코칭 사역이에요. 그래서 정신건강 코칭.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그 정신건강 코치들을 양성하려고 하고 소그룹 내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코치들을 리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관계가 아닌 그냥 친구로서 그냥 교회의 선배로서 부역장으로서 그러한 자신의 정신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상담이 아니고 그냥 들어주고 코칭해 줄 수 있는 가벼운 그런 관계, 이것만 해도 굉장한 리소스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고립되어서 아파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일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교회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또 나부터도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그러한 자질을 잘 갖춘다면 더 중증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더 악화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초기 단계에 그런 부분들을 이 정신건강 사역을 하는 교회 리더들이 코치로서 그런 분들을 잘 도와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신건강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거기에서 도움을 또 받아서 해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 문제가 더 심각한 그런 분들은 이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더 많이 공부하신 분에게 의뢰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사역이 바로 정신건강 코칭 사역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썼죠. 네,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 안에 고민이 있을 때 교회 리더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문제를 이렇게 꺼내놓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냥 누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소연도 하게 되는데 그런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말씀해주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다고 한다면 더 탁월한 상담이 될 수 있겠다. 더 건강한 이런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정신적으로는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잘 들어주는 게 참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훈련해야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그렇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소그룹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 워크숍도 준비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워크숍이죠? 네, 이번에 이제 우리 김경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논문을 써주셨고 또 전 정신건강 코칭을 해주셨고 우리 윤재병 교수님께서는 신앙 성장과 또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위한 코칭을 은혜 기반으로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그거를 우리 컨퍼런스 때 소개를 해드리고 팔로우업 우리 워크숍을 통해서 실제적인 역량과 또 실습을 해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김경주 교수님 정신건강 코칭에서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듣기하고 또 전문가한테 그 리퍼를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리퍼를 하는지 뭐 기타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워크숍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될 워크숍은요. 4월 10일 목요일 저녁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8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 8주짜리 소그룹 정신건강 소그룹 코칭 워크숍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그 8주 동안에 한 절반 정도는 이 코치 리더들을 먼저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주 동안에는 정신 건강 쪽으로 가장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기를 성장시키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주제는 일단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상처들 이런 것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에서 아까도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그룹 유저들이 많이 지치거든요. 네네. 네. 그 지치는 이유가 뭐냐하면 경계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벌브를 깊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물러나서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하고 내 능력이 바뀌면은 난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사역에 너무 깊게 인발부를 하고 또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일까지도 떠안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마지없이 어쩔 수 없어 또 가서 막 도와주면서 힘을 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 내가 힘이 약해서 내 정신적인 그런 경계를 세우는 힘이 약해서 나를 프로텍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소그룹 워크숍 시간에 그런 경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나를 지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실습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정신 건강을 성장시키고 지켜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돌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역량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질문을 잘 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것. 네. 네네. 그리고 그 질문을 잘 하고 좋은 리스너가 되는 거죠. 경청을 잘 하는 거죠. 그것은 상담이고 코칭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사역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것도 물론 선천적으로 이것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사람이 많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다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되면 나도 좋은 경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엄청 잘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들만 모아가지고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네. 네. 탁월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질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하는 것. 예, 그런 훈련들을 조금만 받게 되면 누구나 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에서 정신 건강에 있어서 좀 코치 좀 낮은 그런 훈련 단계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상실과 비애예요. 상실과 비애. 예,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예, 내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이제 죽거나, 그러면 큰 상처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과 헤어지게 됐다든지, 뭐 이러한 상실과 비애에 대한 그런 부분은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더 깊은 우울증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특별히 저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해보면은 혼자 되신 분들, 이제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되신 그런 권사님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서 다시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실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다뤄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트라우마예요. 요새 트라우마 얘기가 이제 곳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 교회에서 리더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의 훈련을 잘 받아도 이런 상실과 또 연결이 되잖아요. 트라우마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기초적인 그런 훈련을 받았을 때 우리 리더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돕는 데 너무 중요한 그런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게 정신건강이 그 상처의 그 레벨에서 바로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코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지금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서부터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씩 8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워크숍까지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컨퍼런스와,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론을 배운다면 이 워크숍을 통해서는 실습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컨퍼런스 일정은요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줌으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소그룹 사역자 훈련 워크숍 1차는요 4월 10일부터 8주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 목회자 포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네. 우리가 전 지역교회 소그룹 사역을 돕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소그룹 속에서 소그룹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역량에 좀 포커스를 둔 그런 거라면은 목회자 포럼은 목사님들이 그 각 교회에서 놓여진 상황 속에서 그 교회에 맞는 소그룹 사역의 철학과 또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그룹 사역의 철학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여름에 2박 3일로 우리가 수련회를 리트릿을 네. 같이 하면서 좀 교제도 하고 목회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특별히 전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소그룹 사역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각 교회마에 맞는 그런 소그룹 사역을 개발하시는 걸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아마 그것도 이제 워크샵, 팔로잉 워크샵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각 교회에 놓여 있는 그 현황 속에서 그 목회 소그룹 사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그거하고 덧붙여서 하나 더는 저희 지금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각 지역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 또 소그룹 사역자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교회 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좀 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미나를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지금 한 교회에서 한 200명 정도 재직 훈련하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4개의 강의를 저희가 좀 같이 플랜을 해서 네.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 교회에 맞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제공해 드려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연락 주시면은 교회와 상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컨퍼런스 그리고 또 워크샵 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요. 유튜브 설명란에 넣어놨으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손쉽게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 주소는 sgmc@wmu.edu입니다. sgmc@wmu.edu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월드미션 대학교 신선무 교수님 그리고 김경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과 교제가 바탕이 되는 소그룹 활동이 더욱 중요해진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에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 더 깊은 소속감을 느끼고 또 동력자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